네, 반갑습니다. 저는 수성대학교 방사선과 이행기 교수입니다. 오늘 대구 지역 금요일과학 특집 도입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 강의의 내용은 제목이 공명현상, 즉 와인잔 깨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현상을 이용해서 우리가 생활 주변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와인잔을 깰 수 있을까? 위에 보니까 이제 공명현상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물리학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 현상을 이용하면은 와인잔을 어떻게 깰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 사진이 나오는데요. 요 사진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와인잔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깨어져 있죠. 화면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 제 연구실입니다. 직접 와인잔을 깨어서 깬 그런 어떤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깬 와인잔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어떻게 깰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와인잔을 어떻게 하면 깰 수 있을까요? 제일 쉬운 방법은 와인잔을 깨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망치를 이용해서 깬다든지 아니면은 바닥에 집어 던진다든지 이러면은 우리 와인잔을 깰 수가 있겠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무엇으로서 과연 이 와인잔을 어떻게 깰 수 있을까? 마술을 쓰는 것도 아니고요. 예. 와인잔은 우리가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그냥 힘을 가해서 그죠? 이렇게 깰 수는 있습니다. 근데 과연 어떻게 하면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서 와인잔을 깰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바닥에 던진다. 결국은 와인잔하고 바닥하고 충돌에 의해서 이 와인잔이 깨어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힘. 우리가 이제 이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리학에서 말하는 힘하고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말하는 힘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과학에서 말하는 힘이라는 것은 어떤 물체가 모양이 변화가 된다든지 물체의 크기가 줄어든다든지 또는 늘어난다든지 그런 경우, 또는 어떤 물체가 이동을 하는 경우, 즉 운동을 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보통 힘이 작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망치를 이용해서 와인잔을 때렸는데 와인잔이 깨어졌다는 이야기는 와인잔의 모양이나 크기가 변화된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힘이 작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는 일단 어떤 물체를 가지고 와인잔을 때려야지, 즉 힘을 작용해야지만이 깨어지는데 과연 보이지 않는 무엇으로 가능하다. 그죠? 지금 여기 밑에 보니까 소리하고 진동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소리라는 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럼 이제 진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동은 과연 또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온다는 것은 자, 어떤 스피커에서 이제 소리가 나옵니다. 소리가 나온다고 쳐요. 자, 스피커의 안에 있는 스피커 여러 가지 이제 부품이 있겠지만은 혼이라는 거기에서 이제 진동에 의해서 스피커의 안에 들어가 있는 진동판이 진동을 하게 되면은 스피커에서 나 사이에 있는 공기가 하나의 매질이 돼서 그 매질이 우리가 눈으로 보이진 않죠. 그 매질 공기에 있는 원자 분자들이 진동하면서 이 진동이 내 귀에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소리,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진동이죠. 진동 현상이 내 귀에 전달되면서 과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와인잔을 깰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와인잔 깨기 제목은 눈으로 보이는 과학도구 또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과학도구라고 했는데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어떤 현상으로 과연 와인잔을 어떻게 깰 수 있을까를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런 이제 현상을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학적인 어떤 용어 중에 물리학적인 용어 중에 힘, 그리고 운동, 그리고 에너지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좀 전에 힘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어떤 물체의 크기나 모양을 변화시키는 원인이 힘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힘이 어떤 물체에 작용을 하게 되면은 그 물체는 움직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운동을 한다는 이야기죠. 뉴턴은 이런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했을 때 물체가
움직이는 것 사이의 관계를 아주 잘 설명을 했죠. 그래서 뉴턴의 법칙이 실제로 이제 만들어졌죠. 그리고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은 그 물체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과 거리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그러한 물리학적인 용어가 일이 됩니다.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했는데 그 물체가 이동이 생기면 그 힘과 이동한 거리 사이의 그 곱을 우리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에너지는 뭘까요? 에너지는. 그쵸? 지금 조금 전에 힘과 운동, 에너지는 관계가 된다 그랬죠. 힘이 작용하면은 물체가 움직이고 그 물체가 움직였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그 힘은 일을 했다는 개념이 됩니다. 근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그러면은 바로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에너지가 만약에 내한테 왔다.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제 태양에서 태양빛 에너지, 태양 에너지로 우리가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죠. 태양에서 전자기파가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에 와닿는 거는 우리가 못 느끼죠. 그냥 따뜻하네 이 정도인데 실제로 힘이 작용하면 움직인다 그랬는데, 그죠? 그 힘과 거리 사이의 관계가 이제 우리가 일이라 그랬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 그랬는데, 그렇다면은 태양 에너지가 내 몸에 왔을 때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힘이 작용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또 그런 관계는 아니죠. 에너지를 받게 되면은 실제로 에너지가 와서 내한테 힘이 작용해서 내가 움직이지는 않지만은, 태양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은 그 에너지가 내 몸에 전달이 돼서 내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세포라든지 조직에 어떤 그런 생체 리듬을 갖다가 작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에너지는 전달이 됩니다. 그렇죠? 또 이러한 에너지 종류는 실질적으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물체가 어떤 속도를 가지고 움직였을 때 그걸 보통 우리가 운동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야구 선수가 공을 집어 던졌습니다. 야구공을. 그러면 그 야구공은 질량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날아갈 겁니다. 이렇게 운동할 때 생기는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야구공이 클럽에 탁 부딪히는 순간에 움찔하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작용해서 에너지가 닿는 순간에 바로 힘이 작용해서 움직이게 되는 어떤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 진동 에너지가 있죠. 어떤 물체가 진동을 막 하면은 그것 또한 진동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자, 우리 심장도 마찬가지로 1분에 만약에 한 70번 정도 뛴다고 하면은 1분에 쿵덕쿵덕 되겠죠. 그럼 이때도 진동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사람도 이렇게 제자리에서 띵틀 막 운동을 하면은 몸에서 막 열이 나죠. 그래서 결국은 진동을 해서 나타나는 에너지를 진동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소리도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공기가 진동을 해서 내기에 들려온다 그랬죠. 그래서 진동 에너지는 바로 어떤 물체든지 간에 진동을 하면은 에너지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진동수라는 게 또 있습니다. 진동을 만약에 1초에 10번 진동할 수도 있고요. 또 1초에 뭐 예를 들어서 뭐 2번 진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동의 수가 결국은 에너지하고 관련이 되죠. 그래서 이 진동이라는 거는 바로 F를 우리가 보통 진동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프리퀀시에서 진동수가 커지면은 에너지가 커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손뼉을 예를 들어서 1초에 한 번 치는 거하고 1초에 100번씩 친다면은 굉장히 손이 뭐 뜨겁죠. 그죠? 이게 뭐냐 그러면은 물론 부딪힘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이걸 진동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진동수에 따라서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진동수의 단위를 헤르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동수가 커지면은 에너지가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런 만약에 조금 전에 말했죠. 진동이라는 것은 전달이 됩니다. 진동은. 그죠? 진동은 아무리 멀리 있는 곳이라도 진동을 하게 되면은 진동이 어떤 공간과 또 시간에 따라서 공간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이러한 진동 현상이 전달되는 것을 우리는 보통 파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잔잔한 호수에 돌을 탁 던졌을 때 수면에서 돌이 풍덩거리면서 이제 돌이 들어가죠. 그럼 물이 아래 위로 출렁할 겁니다. 그죠? 그럼 이 출렁거림이 진동이죠. 이러한 진동이 바로 옆에 있는 물에 또 진동을 전달시켜서 쭉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게 물이 진동을 해서 수면이 진동해서 진동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는 전달이 되면서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이라는 것은 바로 힘하고 또 관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와인잔을 깬다. 자, 진동, 소리로 와인잔을 깬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그런 보이지 않는 진동 현상이 와인잔에 닿았을 때 결국은 진동 에너지가 전달이 되고 난 뒤에 와인잔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진동은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규칙적인 진동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진동을 굉장히 규칙적으로 만약에 1분에 뭐 60번 계속적으로 이제 일정한 진동을 보내게 될 때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앞에서 제목이 이제 공명현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모든 물체는 자기의 고유 진동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물론 뭐 심장의 수가 어떤 흥분 상태라든지 안전행 상태에 따라서 그 진동수가 다를 수 있지만 만약 1분에 한 60번 정도 진동을 한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고유 진동수가 되겠죠. 우리가 와인잔 같은 경우에 와인잔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쓰는 와인잔을 이렇게 땅 두드려 보면은 와인잔에서 굉장히 청명한 소리가 납니다. 그 청명한 소리를 아까 우리 소리는 진동수에 따라서 진동수가 사실은 높으면은 고음이 되고요. 진동수가 낮으면은 저음이 됩니다. 그래서 와인잔을 땅 두드려 보면은 나오는 소리를 우리가 이제 진동수를 측정하는 장치를 가지고 측정을 해보면은 대체로 한 900에서 1500Hz가 됩니다. 그래서 와인잔마다 고유 진동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와인잔이 그대로 있는데 만약에 외부에서 어떤 소리를 내는 장치로서 또는 진동수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가지고 이제 발생을 시켜서 와인잔에 전달하면은 그 강제적으로 전달해주는 진동수를 외부 진동수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공명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어떤 진동을 줬을 때 그 와인잔의 고유 진동수하고 맞아떨어질 때 실제로 공명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진동이라는 것은 아래 위로 우리가 이제 진동한다는 것을 볼 때 그 진동수가 고유 진동수하고 외부에 주는 어떤 진동수가 일치가 될 때는 갑작스럽게 진동하는 폭이 굉장히 커지는 현상을 우리는 공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그 소리는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자, 스피커에서 이렇게 이제 소리가 나온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한번 소리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영상으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리굽새를 치면은요, 이게 소리굽새가 이제 진동을 하겠죠. 소리굽새 이 앞쪽에 공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공기가 앞에 좌우로 진동을 하면서 몰렸다가 줄어들었다가 몰렸다가 줄어들었다 하면서 실제로 이 공기의 진동이 전달되는 게 우리가 이제 소리가 되겠죠. 자, 지금 공기는 보이지가 않죠. 여기 스피커에서 이제 뻥 하는 소리가 나왔을 때 지금 불꽃이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죠. 결국은 이게 뭐냐 그러면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진동 현상이 이제 전달되면서 진동 에너지죠. 결국은 그 에너지가 촛불에 닿으면서 그 촛불이 어떤 힘이 장해서 결론적으로 움직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앞에 있는 공기가 몰렸다가 흩어졌다가 몰렸다가 흩어졌다 하면서 지금 몰려있는 곳을 우리가 진동을 아래 위로 표현한다면은 높이가 되겠고 진동이 없는 곳은 아래가 되겠죠. 그래서 좀 전에 이런 이제 요 폭을 우리가 이제 진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 올라가는 폭을 가운데로 나눴을 때요. 그래서 공명은 외부에서 어떤 그 물체의 고유 진동수하고 똑같은 진동수를 강제적으로 줬을 때 이 진폭이 갑작스럽게 커지는 현상을 우리가 이제 공명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가요. 진동수로 따지면 20Hz에서 2만 Hz 정도가 됩니다. 그 소리를 우리가 잠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1Hz에서 2만 Hz까지 소리가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유튜브에서 파일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 21Hz. 그죠? 네, 지금 요 진동하는 모습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24Hz에서 소리가 잘 듣기지 않죠? 자, 그런데 이제 진동수를 올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310. 자, 이제 진동수가 커지니까 소리가 지금 들리죠? 367.
자, 2000Hz 올라가면 이 정도의 소리가 실질적으로 들립니다. 굉장히 지금 진동수가 많죠. 네. 자, 그래서 102Hz하고 902Hz의 차이는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 이 진동하는 이제 진동수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 진동하고 진동하는 곳 사이의 폭이 굉장히 이제 진동수가 많을수록 짧아지죠. 보통 이게 우리가 이제 파장이 짧아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동수가 낮으면은 우리 소리로 따지면 저음이 되고요. 진동수가 높으면은 고음이 되죠. 만약에 이제 기타 줄처럼 양쪽이 고정되어 있는 그런 어떤 줄을 갖다가 튕겼을 때 굉장히 이제 규칙적으로, 예를 들어서 진동은 전달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딱 고정된 어떤 벽이면 기타 같으면 끝이 되겠죠. 그 진동이 다시 반대로 반사가 돼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 진동과 진동의 어떤 모습들이 서로 이렇게 합쳐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요렇게 일어나죠. 진동이 좌우로 왔다 갔다. 즉, 이게는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파동이죠. 그죠? 이놈들이 양쪽 고정된 데서 왔다 갔다 진동을 하면서 어느 조건이 딱 만족하면은 재미있는 현상이 진동하는 데가 있고요. 진동하지 않는 점이 형성이 됩니다. 이걸 보통 우리가 마디라 그러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좀 더 이제 진동수를 올리게 되면은, 자, 지금 요 장치입니다. 요거는 이제 진동수를 발생시키는 펑션 제너레이터는 장치고요. 요거는 진동자라 그럽니다. 여기 만약에 1Hz라고 시그널을 보내면은 여기 진동하는 진동자가 한 번, 1초에 한 번 진동합니다. 10이면은 10번을 진동합니다. 이 진동을 하면 줄이 진동이 되겠죠. 이 진동이 결론적으로 이쪽 고정단 쪽에 전달이 되고 반대로 오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진동하는 곳도 있고 진동하지 않는 곳이 존재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정상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정상파를 만들어지는 그 모습을 한번 봐볼게요. 자, 이제 왼쪽에서 줄을 지금 흔들고 있죠. 저 진동이 오른쪽으로 전달됩니다. 자, 여기 있는 이제 진동자는 아까 이제 진동수를 굉장히 이제 높이게 되죠. 높이는 순간 어느 정도 이 줄의 길이하고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하면은 어느 순간 요렇게 여기 지금 진동을 하지 않죠. 여기는 진동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 마디라 그럽니다. 진동수를 계속적으로 증가를 시키면 마디수는 굉장히 증가하죠. 그죠? 맞습니까? 예, 이런 모양으로 계속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정상파라 그럽니다. 왜 이거를 보여주느냐? 만약에 와인잔은 실제로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죠? 자, 와인잔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지금 와인잔이 이 겹쳐서 그린 것도 아니고요. 지금 보니까 이런 모양을 지금 가지고 있죠. 이게 뭐냐면 진동하는 모양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줄을 이렇게 원웨이 모양으로 만약에 만들었다고 생각하면은 이 모양하고 똑같죠. 자, 이거는 뭐냐? 여기서 지금 어떤 진동하는 장치를 가지고 이 진동을 발생을 시켰는데, 여기는 뭐냐? 요쪽에서 소리죠. 어떤 진동수를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20에서 2만 헤르츠의 소리를 이제 들었었는데요. 그 소리를 스피커에서 만약에 뭐 몇 헤르츠, 900헤르츠면 900헤르츠 좋습니다. 뭐 1500이면 1500헤르츠 소리를 발생시켰을 때, 요 와인잔이 만약에 기본 진동수가 900Hz였다면은 900Hz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소리를 보내면은 여기에 있는 줄의 정상파처럼 똑같이 이렇게 진동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이렇게 진동을 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죠. 아까 공명이 딱 맞아 떨어질 때 갑자기 이 진동하는 이 폭이 커지는 현상을 우리가 공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 그러면 와인잔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 이 와인잔은 이 부분은 진동을 하고 있지 않죠. 그러면 이 와인잔이 이 부분이 깨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즉 소리, 즉 진동을 이용해서 와인잔을 쉽게 깰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 이때 우리가 쓰이는 용어는 바로 공명이라는 그러한 용어가 되겠죠. 자, 줄도 마찬가지로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줄의 공명이라고 되어 있죠. 자, 줄이 예를 들어서 길이가 똑같은,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근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진작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진작 운동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줄의 길이가 똑같죠. 이 줄을 왔다 갔다 하니까 양좌우로 진동을 하죠. 진동을 하면은 이 길이와 똑같은 길이를 가지고 있는 추는 얘와 같이 움직입니다. 자, 이런 현상을 우리가 공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도 마음과 마음이 잘 맞으면은 서로 의기투합하면서 윈윈을 하죠. 그런 현상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줄에서의 공명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공명은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진동수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고유 진동수, 건물체의 고유 진동수하고 외부에서 주는 강제적인 진동수하고 맞아떨어질 때 갑작스럽게 진동 폭이, 즉 진폭이 커지는 현상을 우리가 공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와인잔이 깨지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와인잔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느리게 슬로우 모션으로 되어 있는데요. 왼쪽에서, 자, 지금 측면에서 본 와인잔의 모습이죠. 자,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죠, 와인잔이.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말했던 그 현상입니다. 와인잔이 흔들리는데 결국은 이쪽에서 소리가 전달이 되는 거죠. 지금 와인잔이 굉장히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는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초고속 카메라를 이용해서 실제로 찍으면은 와인잔이 이렇게 심하게 진동을 합니다. 진동을 하면서 결국은 지금 아래쪽에서 소리가 막 전달된다는 이야기예요. 와인잔이 저렇게 심하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명 조건을 만족할 때 와인잔은 그 자기의 어떤 탄성 한계를 넘어서 이렇게 깨지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직접 이제 요거는 이제 만든 장치예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스피커 안에 있는 스피커의 혼이라는 장치입니다. 혼을 두 개를 이용했고요. 여기서 나오는 소리를 모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제 그 주파수를 발생시키는 장치하고, 물론 여기에 또 주변 장치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제 프리퀀시의 소리를 전기적인 시그널을 이쪽에 보내게 되면은 여기에서 소리가 집약이 돼서 와인잔을 때리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직접 이제 깨는 실험 장치입니다. 자, 이제 이 소리가 지금 요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소리가 좀 시끄럽죠. 지금 한 거의 800 정도, 900 정도 이렇습니다. 지금 빨대를 꼽아놨는데요. 빨대가 막 지금 진동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빨대가 왜 진동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자, 어느 순간에 900,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980 될 겁니다. 자, 와인잔이 깨져버렸죠. 와인잔이 박살이 났습니다. 어느 순간에. 요때 바로 이제 공명 조건을 만족할 때 실제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와인잔을 잘 보면은 아까 우리가 와인잔 테두리가 이렇게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진동하는 모양하고 비슷하게 지금 깨져 있죠, 와인잔이. 자, 그래서 왜 이제 빨대가 이렇게 움직이냐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이제 빨대가 막 진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다는 이야기야. 우리가 아까 우리 조금 전에 봤던 그 와인잔이 깨지는 영상을 봤는데요. 자, 와인잔이 이렇게 진동을 하면서 우리가 깨지는 영상을 봤습니다. 이렇게 진동을 막 하고 있죠. 진동을 막 하고 있죠. 그렇죠? 진동을 하고 있는데, 이 진동하는 데가 이제 어디서 진동하냐 그러면 조금 전에 요 와인잔이 지금 뜨는 모습이 보이시죠? 네. 저 빨대가 요 사이를 팅팅팅팅 이렇게 진동합니다. 그래서 이 뜨는 모습은 사실은 와인잔 빼면은 잘 못 느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와인잔을 어떤 도구를 쓰지 않고,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장치를 이용해서 썼습니다만 힘을 작용한다든지 뭐 어떻게 충돌을 시켜서 깨지 않고요. 이러한 소리와 진동을 이용한 그러한 어떤 공명 현상을 이용해서 와인잔을 실제로 깰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람의 소리로도 와인잔을 깰 수가 있을까요? 사람이 굉장히 이제 성악가가 이렇게 소리를 내서 실제로 와인잔에 해당되는 그런 진동수를 구사를 해야 되는데 깰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찾아보면은 유튜브도 마찬가지. 지금 여기 있는 자료들은 대부분 이제 유튜브에서 인용해온 자료도 많고, 요 영상 같은 경우는 직접 저희들이 촬영해서 찍은 거고요.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 대신에 규칙적인 소리를 굉장히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발생을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TV 프로에서 모 가수가 한 3시간 30분 정도 만에 와인잔을 소리로서 깬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주부가 집에서 진공청소기나 이런 것도 청소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주변에 뭐가 깨졌는데, 뭐 이거는 귀신이 그랬을까 막 이랬는데, 그것도 일종의 그 청소기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이제 소리, 어떤 진동수를 가지고 있겠죠. 그 소리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할 때 그 진동수하고 맞아떨어지는 어떤 물체가
공명현상을 일으킬 때 실질적으로 깨지는 그런 현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 소리로 깨는 건 사실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일정한 소리를 규칙적으로 계속 질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런 어떤 진동이 어떤 그 물체에 계속적으로 어떤 충격을 줘서 결론적으로 어느 순간에 공명 조건을 만족할 때 실질적으로 깰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명 현상을 이용해서 와인잔을 깨는 그러한 실험을 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떤 그런 조금 전에 제가 만든 장비를 한번 나름대로 만들어서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